나쁜 며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나쁜 며느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댁에 헌신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함과 강요, 스트레스뿐이라고 느낀 며느리가 이제는 내 스스로 권리를 찾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되는 것이 바로 이 나쁜 며느리입니다.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은 짧게는 1년 혹은 3년, 길게는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연을 2개 정도 들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댁에 대충 하렵니다. 시댁이랑 우리 집 15분 거리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없을 때도 놀러 오라고 전화하셔서 일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갈 때도 많았고 새로 만든 빵이나 케이크가 있으면 챙겨가지고 갔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가족들끼리 고기 구워 먹고 밥 먹을 때도 차려주신 거 감사해서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남자친구 생일일 땐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비 시부모님이었죠. 경기도에 집이 있고 시골에서 고추며 고구마며 이것저것 많이 재배하셔서 제가 몸쓰는 생산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시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자고 있고 자기 아들이 잔다고 깨우지 말라고 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게 불러서 한 달에 3번 정도는 꼬박꼬박 가서 저녁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2번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2배가 돼서 힘든데 주말에 부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 시간도 필요하고 잘해주신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닌 이상 불편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화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카톡도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요리를 집에서 해먹었는데 맛있어서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는 아침에 전화해서 노래 불러드리고 명절 때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이라 뻘쭘해서 우리 전이라도 붙이면서 놀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전 부치고 재미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 시댁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도 문제였나 봅니다. 솔직히 남편들은 처갓집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부엌에 계셔서 옆에 있다가 딱히 도와드릴 게 없어서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나 셋이서 TV를 보고 있으니 가만히 앉아서 뭐하냐고 뭐라고 하셔서 일어나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사건. 시댁에서 남편이 상에 숟가락 놓았다가 시댁에 오면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먹은 거 설거지 내가 다 해놓고 후식 먹고 나서 설거지 접시 3개 정도 나온 거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래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왜 너가 하고 있냐. 이때부터 밥상 차려주신 거 고마워서 설거지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시댁 가서 설거지도 못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마워서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랑 큰아들이 돈을 잘 써야 밑에 있는 동생들이 잘 쓴다 라는 이야기를 매번 하십니다. 아가씨가 어버이날 용돈 드린 거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아가씨네가 용돈을 드렸나 봅니다. 계속 비교하시려고 하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 동생이 용돈 100만원 드린 거 이런 거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있는 거고 형편껏 드리는 거고 비교하는 것도 안 좋아하십니다. 찾아뵙고 저녁 같이 먹고 저녁에 같이 고스톱 치고 놀아드리고 자고 그 다음날 점심 사드리면 그것도 효도 아닌가요? 꼭 돈으로 드려야 하나요?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챙기지도 못하는데 반찬도 입맛에 안 맞고 김치도 솔직히 맵고 내 입맛도 아니라 주셔도 안 받아옵니다. 남편이 한 포기 받아와도 남편도 잘 안 먹고 그냥 버리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재료로 주신다고 하면 필요한 거 받아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 다 맞벌이에 남편도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이고 저녁 한 끼 먹는데 제가 그냥 바로바로 반찬해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맞춰 사느라 기죽는 줄 아시는 분이고 저 때문에 남편이 눈치 보고 산다고 이런 얘기 하시고 결혼하면 눈치가 아니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서운한 말 하나씩 들으니까 점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처음부터 시댁을 싫어해서 안 간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저런 일들을 나열한 건 저도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쓴 겁니다. 남편은 저 사실을 아는데도 그냥 제가 무조건 괜히 시댁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계속 일이 터지니까 저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면 싸움만 커지고 부모님이 서운해하신다고 하면서요. 아가씨네는 남편분이 그렇게 가정적입니다.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아가씨 남편분이 과일도 깎습니다. 상 차리는 것도 도와줍니다. 자기 딸은 그런 대접받고 사는 거 보기 좋아 보이겠죠? 솔직히 마누라한테 쥐어 산다고 하면 아가씨 남편분이 진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 이름을 막 불러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제가 무슨 그런 장난 섞인 뉘앙스라도 풍기면 시부모님이 바로 뭐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방어벽을 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와서 상처받고 남편이랑 3일 동안 싸울 바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부터 1년까지 싸운 이유 중 대부분이 시댁 때문입니다. 명절 때, 생신 때, 김장 때,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이때만 간다고 했습니다. 고추나 고구마 캘 때도 갈 수 있으면 간다고 했습니다. 사사건건 뭐 했으니 먹으러 와라 이런 거 할 때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이젠 내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 가면 욕먹이는 거라고 또 뭐라 합니다. 나보고 그러고 싶냐고. 도대체 자기가 욕먹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주던가. 혼자 가는 건 제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잘 먹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고 불편하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저희 엄마야말로 혼자서 여행 다니시고 즐기는 스타일이라 누구한테 힘들게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딱 명절 때, 생신 때만 뵙습니다. 아가씨네 돌잔치 할 때도 저희는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네, 이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전 솔직히 이런 것도 고맙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술 마신다고 돌잔치 끝나고 남편 보고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네요. 저희도 그날 기념일이라 돌잔치 끝나고 인천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계획도 안 물어보고 막무가내로 계속 남편 보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계획을 아시고 나서도 계속 운전하고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럴 거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가시지 왜 차는 끌고 왔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결국 알겠다고 했고 모셔다 드린다 했습니다. 배려도 없으시고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혼 전처럼 같이 사는 아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결혼식 때 엄마 친구들이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엄마가 엄마 친구분들께 고맙다고 대접한다고 놀러 가셨습니다. 남편이 서운하다고 하는 게 저거입니다. 제 결혼식 때 왜 장모님 친구들 챙기냐고. 저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와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챙겨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운한 건 집들이랍니다. 시댁에서는 집들이 언제 하냐고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근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의 집들이 타령. 일요일날 아침부터 음식해서 집들이 잘 끝냈습니다. 저희 엄마 집은 서울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 잡아야 하고 지하철 이용해야 하고 제가 힘든 일 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귀찮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하자고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엄마 보고 나중에 우리 집 살 때 그때 집들이 하자 라고 했습니다. 어른들도 엄마도 모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집은 전세라서 집들이 안 오는 거냐고. 진짜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신경 안 쓰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나 봅니다. 어제 갑자기 남편이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갈등,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딸처럼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며느리의 도리를 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놈의 며느리 도리가 뭔지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자고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도 한두 번씩 저렇게 서운하고 속상한 말 하니 가기도 싫고요. 만약 우리 엄마가 저랬다면 엄마한테는 대놓고라도 뭐라 합니다. 제가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못 가게 하냐고 합니다. 저도 우리 엄마랑 버스로 15분 거리 살면 저 정도는 실컷 갑니다. 말을 어찌 저렇게 하는지. 왕복으로 거의 4시간 걸리는데 그럼 서울로 이사 가던가. 혼자 사는 우리 엄마 챙기고 싶으면 내가 더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하고 1순위가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제 눈치 보느라 전화도 안 한다고 어머니가 제 생일 때 금반지 선물해 준 거 얘기하며 그래도 잘 챙겨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생신 때 그것보다 더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들 집에도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자주 갔는데 뭘 또 오시기까지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부담이라도 안 주면 다행인데 저보고 부모님 밥상 차려달라고 날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밥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집들이 때 그렇게 한상 가득 차렸는데 뭘 또 바라시는지 자꾸 이러니 오신다고 하셔도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고 시댁에 잘 하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상처 주는 말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보고 너무 한다고만 하는 남편입니다.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싸울 거리 만드는 건 저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혼해서 내보냈으면 진짜 둘만 잘 살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과 같이 살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응원해도 모자를 판국에 싸움거리를 만드시는 건 시댁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부모님 잘못은 없고 모두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시댁에서 고구마, 고추 재배를 도와드리는 것을 작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생산직이라 몸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라는 생각에 도와드리러 가려고는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내내 시댁에 있기는 힘들어서 토요일 하루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 많이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일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배려를 해주기는커녕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도 알았다고 하고 작년에는 그냥 안 갔습니다. 남편은 작년 이야기를 또 꺼내며 결론적으로 제가 안 갔다는 것만 따지며 또 제 탓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저를 나쁜 며느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의 아들이다. 내가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방어막을 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TV 드라마를 보다가 기억에 남은 대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들자니 와이프가 울고 와이프 편을 들자니 시어머니가 울고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삼각관계 만들고 고부관계 만드는 건 남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사실 시댁 문제만 없으면 저랑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름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착한 남편인데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시댁에 잘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내 가정 만들고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지 시댁에 잘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효도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기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량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불량 며느리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된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성향이 강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 강요당하는 걸 싫어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합니다. 성격이 약간 무덤덤하고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연봉은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결혼할 때 집은 제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을 차렸고 저는 결혼 전에 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시댁에서 받은 3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시댁에서 전세 얻어 주시겠다고 하더니 제가 집이 있다는 거 알고 3천만 원만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착한 인품과 준수한 얼굴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웃긴 합니다. 지금 결혼 7년 차의 불량 며느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 시댁이 최악의 막장 시댁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살아오던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결혼을 후회하게 만든 곳이긴 합니다. 자잘하게 따지면 정말 끝이 없지만 그냥 기억나는 일들만 간단하고 소소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결혼 전에는 명절 전날 저녁까지 나랑 같이 놀다가 들어갔었던 남자인데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랑 왈, 시부모님이 말하길 이제 결혼하면 시댁 식구가 되는 것이니 결혼 전에 명절에 시댁에 와서 1박 2일로 지냈으면 한다.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결혼 전에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명절인데 왜 아직 결혼도 안 한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 거냐. 잠깐 인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욕을 먹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시부모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욕을 먹었는데 저만 욕 먹었습니다. 시동생도 옆에서 형수님이 잘못했어요 라고 한 소리 거들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정 식구들은 평소에 안부전화 같은 걸 신경 안 쓰다 보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무심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에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도 친정에 전화하면 나도 할게 라고 했더니 2주일도 못하고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며 저도 안 했습니다. 남편들은 본인들도 하지 못할 그놈의 안부 전화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생전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첫 명절에 며느리는 한복을 입고 오는 거라고 하길래 한복점에서 한복 빌려서 입고 갔는데 우리 신랑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 왈,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사는 거다. 너희 시어머니 차례상, 제사상 차리는 거 잘 보고 배워라 라고 하길래 그냥 말대답 안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영혼이나 귀신의 존재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를 조상님을 기린다는 개념이 아닌 전통 행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음식하고 일하느라 힘드니까 어른들 일 돕는다는 생각으로 제사 준비를 하는 거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서 제사는 끝이고 저는 제사를 모시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 아들이 미래에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제사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댁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명절 전날 오전에 가서 시댁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점심을 먹고 뒷정리를 한 뒤 저녁쯤에 친정을 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에는 본인 친정 안 가시고 명절 전주나 그 다음 주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명절날 저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일하는데 남편은 갑자기 동네 친구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이라 남편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꾹 참았습니다. 친구랑 놀고 들어와서 음식 설거지 절대 안 하고 어른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지가 장남이라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데 기가 막히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명절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성질내고 다 말하니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허리에 복대 차고 있는데도 하루 종일 음식하라고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자꾸 눈물이 나오려 하고 그냥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 시댁도 명절 전에 벌초를 하는데 깊은 산속에 산소가 있어서 벌초를 하려면 산을 타야 합니다. 조상님들이 시끄러워서 싫어한다고 예초기도 안 쓰고 낫 들고 풀을 베라고 하는 시할아버지 때문에 식구들이 낫 하나씩 들고 풀을 베는 집안이 바로 우리 시댁입니다. 거기에 시아버지도 저한테 낫을 쥐어주더니 같이 벌초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낫질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친정도 벌초를 하지만 여자들한테 일 안 시키고 예초기로 다 합니다. 명절에 차례 지내고 나서 어른들 식사 안 끝났길래 설거지하기 전까지만 쉬려고 방에 잠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자는 줄 알았는지 시할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아주 편해졌어 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신우들도 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느라 다들 자고 있던 시간에 저와 시어머니 둘만 새벽에 일어나서 차례상 준비하고 정말 1박 2일 동안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다가 잠깐 나와서 쉬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가사 도우미였으면 돈이라도 받지. 내가 이 집안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도 어른들한테는 조금 불합리해도 대들지 말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라고 교육받은 사람이라 신혼 초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어른들 앞에서 그냥 네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도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세상 순둥순둥하고 내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더니 정말 결혼하자마자 조선시대 가부장 남편으로 변신해 있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고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남편이지만 내가 시부모님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걸 알고 있는지 시댁만 가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나대로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3년을 벙어리 마냥 버텼더니 명절만 가까워지면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생전 몰랐던 명절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화병으로 커지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다간 남편이랑 이혼하겠다 싶고 그냥 남편한테 바라지 말고 내 스스로가 독해지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명절 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후 너무 열받아서 다음 명절부터는 놀고 있는 남편에게 거품 물고 난리치면서 똑같이 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남편 일 시키는 거, 못마땅해 하시는 거 다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약한 척하면서 나는 기름 튈까봐 무서워서 전을 못 뒤집겠어. 당신이 해줘. 라고 하면서 전 부치는 걸 모두 남편에게 시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던 말던 남편 칭찬하면서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도 음식이나 상 차리고 그러는 건 대부분 여자가 더 많이 하니까 남편에게 설거지도 시켰습니다. 시댁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시아버지는 우리 부부를 하루 종일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늦은 밤까지 온갖 일을 시키고 뽕을 뽑으려 하십니다.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맞벌이 부부인데 매주 주말마다 하루 종일 시댁에 끌려다니면 도대체 나는 언제 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마다 가는 것도 내가 거절해서 시댁 집까지는 안 가는 걸로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시댁 행사도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모두 거절했더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못되게 거절하는 건 아니고 불합리하다 싶은 일이 아니면 같이 하긴 합니다. 이렇게 자잘한 거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묶인 건데 시댁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남편의 부모님이란 개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시댁 사랑 받으면서 살면 그 어떤 며느리가 싫어하겠습니까? 정도를 아는 시댁이면 좋은데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그런 시댁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잘해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둘 이상을 바라는 게 시댁이더라고요. 시댁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며느리가 되지 않으면 며느리만 손해입니다.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자들을 보면 거의 다 무의식 중에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나의 새로운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지 친정과 시댁이 우선은 아닙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져서 이것저것 다 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댁이 나를 하녀, 벙어리 취급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내 방패막이 되어주기는커녕 대리효도를 요구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얘기할 거리도 없는데 무슨 숙제마냥 안부 전화를 해야 하고 말 한마디 곱게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댁 식구, 시부모를 내 식구마냥 챙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행동해야 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시부모한테 억지로 효도하려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엔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5년, 10년을 참고 살아봐야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만 늘어나고 아무리 잘해줘봐야 나에게는 화병만 늘어날 뿐입니다. 내가 시댁 눈치를 보지 말고 시댁이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한 여성의 의견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제 남편이 저에게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처음에는 좀 삐걱거려도 나중에 진심이 통할 테니 그렇게만 하고 살자. 당신이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남편이 먼저 이렇게 나와주고 저를 생각해주니 가기 싫어도 가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준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서 남편 잘 키워준 부모님이라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편이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의견을 주장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